안녕하세요. 우리 번정형외과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사용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손저림의 원인인 수근관, 즉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근관, 즉 손목 터널은 손바닥 쪽에 손목뼈와 뼈를 덮고 있는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데, 이곳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9개의 힘줄과 상지를 지배하는 3개의 큰 신경 중 하나인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여기를 지나는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이 신경 지배 영역인 손바닥과 손가락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손저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대부분 일과성으로 지나가지만 상지에서 발생하는 신경 관련 질환 중 가장 흔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수근관의 단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경우라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수근관의 지붕을 덮고 있는 손목 인대가 두꺼워져 정중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비교적 잘 알려진 다른 원인들에는 수근관절 주위의 골절이나 탈구 및 그 후유증,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또는 외상으로 인한 부종이나 건초의 증식, 그리고 수근관 내에 발생한 종양 등으로 인한 눌림이 있습니다. 골절 및 탈구에 의한 경우는 외상 초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골절이 잘못 붙는 부정유합 및 붙지 않는 불유합 등의 후유증으로 처음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세를 보이는 지연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을 지나가는 굴곡근 활액막이 붓거나 두꺼워져서 정중신경을 누를 수도 있는데, 감염이나 류마티스성 관절염 또는 통풍 등의 활액막염을 초래하는 염증성 질환에서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여성, 비만,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임신 중에만 일시적으로 이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하며 남녀 모두에게 발생하지만 40에서 60세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중년 이후 여성에게 호발합니다.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도 흔히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골프를 즐기는 분들도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손목 통증과 함께 정중신경의 지배 부위인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의 저림 증상이 밤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발 증상이 있으면 수근관 증후군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간혹 정중신경의 압박이 심한 경우 저림 및 감각 저하를 넘어서 엄지 두덩 근육의 쇠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다시 한번 크게 나눠보면 감각 이상, 통증 및 운동장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의 엄지 쪽 반, 그리고 손바닥 부위에서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과 손저림, 이상 감각을 호소합니다. 통증 및 이상 감각의 성격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과 손목을 많이 쓴 경우 통증이 유발되고, 심한 경우 잠자는 도중에도 손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껴서 잠에서 깨고 난 후 손목을 터는 것과 같이 손과 손목을 움직이는 동작을 계속하면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중신경 압박이 지속되어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엄지 쪽의 감각이 떨어지고 엄지 근육의 위약 및 위축이 나타나기도 하며 손의 힘이 약해지고 손목을 잘 못 쓰는 것과 같은 운동마비 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각 이상으로 손바닥이 부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찬물 등의 온도 변화에 심한 시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 일반인도 잘 알고 계시지만, 비슷한 증상의 여러 질환들을 감별해야 하므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진행 정도와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해 감각의 이상 및 위치 및 정도를 파악하며 운동 기능의 약화 정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동기능 저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 두툼한 부분의 근육이 약화되고 마비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마주대는 대리 포지션을 취한 후 힘을 준 상태에서 무지구를 눌러서 근육의 약한 정도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해져서 정중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 힘을 줄 수 없고 무지 두덩의 근육이 위축되어 쭈글쭈글해지거나 움푹 들어간 모양을 보입니다. 이는 신경이 이미 손상된 것을 나타내므로 수술을 받아도 예후가 좋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사용되는 검사로는 신경타진 검사, 수근 굴곡 검사, 정기적 검사 등이 있습니다. 신경타진 검사는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손목의 신경을 손가락으로 눌러보거나 두들겨서 자극을 줄 경우 정중신경 지배 영역에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 유발되는 검사입니다. 수근 굴곡 검사는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여 손목을 1분 동안 심하게 꺾으면
정중신경 지배 영역에 통증과 이상 감각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손목을 앞으로 구부려 수근간의 단력을 감소시키면 신경의 압축이 심해져서 통증을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는 손등을 양쪽을 붙여서 위쪽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올려가지고 손목을 압축시켜서 증상을 유발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검사 모두 자가로 손쉽게 해볼 수 있으므로 증상이 있을 경우 한번 시험해 보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심할 경우 손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추병변이나 대뇌 운동신경원이 위축되는 루게리병 등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원인 및 여러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 단순 방사선 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며 필요시 초음파나 MRI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 신경근육 검사로 무지구 근육에서 근전도의 이상과 손목에서 신경 전달 속도의 지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 검사는 비록 환자의 증상가 심할지라도 신경이 눌렸다 풀렸다 하는 초기에 가벼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진단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에 관심 가져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